오늘 첫 소식은 이겁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사 정신질환으로 휴직에 들어갔다가 조기 복직했는데요. 범행 당일에는 인근 마트에서 직접 범행 도구도 구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고승현 기자, 경찰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뒤 본인도 자해를 시도한 여교사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하늘 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여교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으려 했다며 가장 늦게 하교하는 아이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범행 도구는 사건 발생 당일인 어제 오후 학교 인근의 한 마트에서 여교사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학교 복도 등 내부에는 CCTV가 없어 범행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교사의 유서 등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해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동안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불과 20일 만에 조기 복직했습니다. 대전교육청 측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병원 진단서 소견을 여교사가 제출해 복직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 나흘 전인 지난 6일에도 학교에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려 학교 측이 휴직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국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8살 된 고 김하늘 양 얘기를 오늘 첫 소식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 40대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하늘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학교로 뛰어 올라간 할머니였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발로 사고 해서 대신 열었는데 우리 애들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사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피가 너무 많고 얼굴을 부모님이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늘이를 들것에다 싣고 나오는데 벌써 이렇게 몸이 다 쳐져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요. 공교육의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의 범인이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충격이 큽니다. 경찰은요,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날 학교 근처 마트에서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돌봄 교실에서 사고가 난 건 아닙니다. 돌봄 교실에서 나오고 나서 그 학교의 다른 선생님에게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가해교사는요, 책을 보여주겠다면서 돌봄 교실을 나서서 하교하는 하늘이에게 접근합니다. 하늘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에 그날 구매한 과도,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습니다. 가해교사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교하는 아이를 노렸다. 맨 마지막에 하교하는 아이.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나랑 같이 죽으려고 했다. 오늘 이 사건 분석하기 위해서 오윤성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지금 흉기를 당일에 구매하고 자백까지 사실상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 대상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붙였죠. 맨 마지막에 하교하는 아이를 노렸다. 예. 그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약한 상대를
피해자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그런 어떤 그 성격도 띠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조건을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부터 사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서 4시 40분까지 거기에 있었던 아이는 바로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피해자의 그 유가족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아이를 이전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우리가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 가해 교사와 하늘이는요, 일면식도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게 경찰의 지금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 교사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경찰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교수님, 같이 CCTV 좀 보시죠. 지금 가해 교사가 흉기를 구매하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입니다. 경찰에서 확보를 한 CCTV일 텐데 좀 자세히 보면요. 오른손에 검은 봉투가 하나 들려 있답니다. 자, 이겁니다. 저 안에 이제 흉기가 들어있을 것으로 경찰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은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를 노렸다 이런 진술은 하고 있지만 저 흉기는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계획 범죄였는지 이 부분을 지금 경찰이 따져보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좀 진행돼야 됩니까? 네, 지금 이제 경찰은 추가로 이제 교사의 개인 휴대폰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거쳐서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파악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저 흉기를 마트에서 구입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뭔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걸 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하교하는 학생과 어떤 학생이라도 자기 같이 죽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그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범죄가 발생되게 되면 늘상 그 범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 나는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얘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우발이 계획이 우발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어떤 그 당하고 있는 그런 정신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